이 가격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에 그 누군가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 거래량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 2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를 안 봐주신 분들은 1부를 꼭 시청하고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외 선물 매매에서 거래량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1부에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 2부에서는 거래량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고 활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트레이더님, 혹시 거래량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에요. 평균적으로 1분봉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50에서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거려요. 50에서 100 정도. 그러면 여기서 100 이상 이제 거래량이 프리장에서 한 캔들에 나타났다. 1분봉 기준. 그렇다면 이 캔들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장에서는 이 한 캔들의 거래량이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이제 250에서 300 정도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장에서 거래되는 물량들 대비 본장에서 거래되는 물량들이 2.5배에서 3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하는데 프리장은 의미가 없다, 본장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해석도 투자자들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15분 봉을 보고, 누구는 30분 봉을 보고, 누구는 1시간 봉, 4시간 봉을 보고 거래량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마다 거래량을 보는 그런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분 봉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평균적으로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편이고, 본장 같은 경우는 200 이상, 200에서 250 이상 정도 거래가 됐으면 거래량이 활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종의 스타트라인처럼 우리가 이 거래량이 나타난 자리를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래량이 최다 거래량을 갱신한 자리가 기준점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을 기준을 잡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기준을 잡고 출발하는 게 마지막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발생된 자리를 스타트라인으로 잡고 출발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된 자리, 이 마지막 자리가 일종의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캔들의 마감 자리, 이 캔들의 마감 자리가 일종의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캔들의 시가 자리가 일종의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략적인 뷰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최다 거래량이 발생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서 이 캔들의 종가 자리를 우리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저항 라인을 뚫었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이 일종의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최다 거래량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라인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445, 이 캔들이 마감된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선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다른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자리를 절대적인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거래량이, 최다 거래량이 갱신이 됐네? 라는 자리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이 자리가 하나의 또 다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캔들 또한 마감 라인을 저항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캔들의 시가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일종의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똑같이 마찬가지, 최다 거래량을 갱신하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가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종의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이 가격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에 그 누군가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 거래량을 또 한 번 뛰어넘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 내에서 우리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매수 매도 전략 혹은 매수 매도 타점이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새롭게 거래량이 갱신되는 자리를 우리가 또 한 번 지지라인 저항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또 반대로 새롭게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에서 지지라인 저항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기준을 잡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거래량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캔들을 볼 때 가격의 움직임만 보지 말고 이러한 캔들의 하나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거래량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OBV라든지 MFI와 같은 지표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지표들이 항상 주인공처럼 사용이 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러한 견해도 넓히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